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눴습니다. 모두 발언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2층 회담장에서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당초에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보다 15분 정도 앞당겨서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시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다시 또 만들지 말자라는 결의를 내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판문점이 이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방문에 대해서 용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시간 현재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내용 가운데요. 자,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소회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합의와 관련을 해서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실행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뢰라는 게 사실 생명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하신 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네. 구호는 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 마음을 가장 찌르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는 합의를 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를 해서 2007년에 합의했던 게 안 지켜진 거에 대한 그 한맺힌 그러니까 2번 이상 얘기한 게 잃어버린 11년. 네. 그러니까 2007년에서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새 출발하자. 그리고 그때 약속을 다시 지키고 더 좋은 약속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하자.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국민들을 겨냥해서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다. 신뢰 가지고 따지지 마라. 네. 내가 먼저 약속한 걸 지키겠다. 신뢰를 내가 강조한다. 그런 얘기니까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못 박으면 비핵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꼭 완전한 자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의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속 허심탄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박사님 이제 잃어버린 11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통 크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최고 지도자가 통 큰 결단들을 해내면서 평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이야기는 모두 발언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비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모두 발언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 확대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시작은 단독 정상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배석자가 지금 이제 남북 양측이 2사람씩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배석하면서 오전 회의 전체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오전 회의에서 큰 틀에서의 결론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좀 덜 된다면 오후 회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고요. 오전 회담에서 대체로 정리가 된다면 아마 공동 합의문이 공동 선언이 나오는 것은 만찬 직전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우선 중요한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우선 논의하고 그렇게 논의된 결과 그 다음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서 소감도 밝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그리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 의지를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반도의 봄이라는 그런 화두를 꺼내면서 계절도 그렇고 예. 이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전 남북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 모두 기대가 크고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니까 정말 이 순간 이걸 잘 우리가 관리해서 평화의 길로 확실히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예. 거기서 좀 얘기한 게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통 큰 대화, 예. 통 큰 결단을 한다.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비핵화에 대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고 우리 김영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역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예. 마음과 의지가 만나서 같이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자는 얘기였고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돼 볼 수 있는 게 수시로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수시로 만나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과거 사실은 북한은 그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를 봅시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네. 수시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4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간 속에 많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예. 물론 11년 동안에 우리가 그 갈등과 대립의 시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면에서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세계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적에 이것이 단순한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예. 이게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언론도 본인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두 발언으로 볼 때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첨언하면요. 이제 평화와 번영이란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썼습니다.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여기에 거의 똑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강론에서 큰 틀에서의 그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장 차를 상당 부분 공감대를 처음부터 좁혀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예. 저도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이야기를 계속 썼습니다. 그 허심탄회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아까 대통령께서도 오전 오후 시간이 많다 이야기를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충분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만들어 가느냐. 예. 이 출발점이 오늘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권민석 기자, 사실 오늘 정상회담은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15분 정도 앞당겨졌어요. 지금 회담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0시 반에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전 환담이 조금 줄어들고요. 네. 그 정상회담이 이제 15분 정도 앞당겨져서 시작이 됐는데 예정대로라면은 1시간 반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차피 예. 오찬이 12시쯤에는 되기로 해 있는데 네. 얘기가 잘 되면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예, 예. 조금 미묘한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지금 김 교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석자를 최소화한 일종의 이제 단독 회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도 밝힌 부분이 배석자들이 몇 명이냐 밝히진 않았지만 한두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사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북쪽이 수행원들이 전부 다 앉질 않기 때문에 네. 북쪽 수행원들에 맞춰서 우리 측도 이 서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이 극소수만 예. 이 배석해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이 그림 자체는 어제부터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 오후의 회담도 역시 똑같이 이 정도 배석자들을 소수로 가져간 회담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상하기 좀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 정상회담 여기서 의제가 조율돼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부분들이 나오면 배석자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행원들을 양측에서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7명을 지금 데리고 이제 판문점에 갔고요. 북측에서는 9명이나 됩니다. 자, 이 회담에 배석하지 않는다면은 글쎄 이제 수행원들의 그 역할은 뭡니까?
수행원들은 이를테면 지금 저 그 구성에서 보면 제일 좀 부족하다 싶은 게 군사 부분인데 예. 북한은 그래도 김영철이 그 총정찰국장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필요하다면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예. 제가 저렇게 그 배석자를 좀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 부분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만 오전 오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를테면 군사 부분에서 뭐 DMZ에서 소초의 뭐 제거 문제라든지 네. 비무장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뭐 한 라인 그 마주보는 군단 장관의 한 라인 건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 할 때는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 예. 그러니까 산보도 하시고 식수도 하시고 하는 거지. 제가 예. 그런 일정을 보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상당 부분 미리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일정을 짜기가 어려운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핵 문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 구성으로 보면 또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저 북한의 뭐 리용호라든지 저 핵 문제 전문가는 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조명균 장관은 사실 통일부가 이 저 주무장관인데 그 안 들어가신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핵 문제 할 때는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예, 식으로 예. 사안별로 그 잠깐씩 들어가서 하시지 않을까 좀 추측입니다만은. 예, 네. 예. 국방 부분은 아마 그 실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비핵화, 비무장지대화랄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만 남북의 지금 그 공식 수행원들끼리 따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좀 실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예. 그 같이 다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화면이고요. 각도가 좀 다른 화면이어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봤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의 장면은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열어가기 위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남북 정상은 지금 평화의 집에서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글쎄 이제 오전에 회담 일정이 점심시간까지 예정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12시에 딱 점심시간을 갖습니까? 아니면 1시, 뭐 12시 반, 뭐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나요? 이미 타임테이블은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상식계 이제 기대서 생각을 해보면 예. 뭐 12시쯤 되면은 어차피 이 오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뭐 1시간 반 넘게 조금 진행될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차는 남북 정상이 함께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랬고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화의 집 3층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양측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이 만나고 있고요.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은 뒤에 이제 의장대의 그러니까 전통 의장대의 호위 속에 이동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남북 양측의 수행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판문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다시 보고 계십니다. 좀 다른 화면이어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금 자유의 집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북측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저런 화면은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 저 화면을 보는 것은 예, 매우 이례적인 화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북측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자,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지역에 들어간 남측의 취재진이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군사 분계선 그 표식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잠시 보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각도는 이제 판문각에서 평화의 집, 그러니까 판문각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판문각 쪽에서 자유의 집을 바라본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측 취재 기자들의 모습이 멀리 이제 보이고요. 보통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만은 군사정전위원회의 T2, T3 그러니까 회의실과 소회의실의 그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 다시 다른 각도로 이제 북측에서 찍은 북측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이제 촬영 기자가 찍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이제 찍은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화면도 좀 흔들리고 각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장면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측 준비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이전 담당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예, 그렇네요.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뛰는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유의 집을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다양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공동 취재단의 카메라 취재 기자도 지금 제한이 돼 있죠. 네, 소수의 인력만 그 풀 취재라고 해서 예. 공동 취재 그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저희는 지금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생방송은 아닌 걸로 지금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생방송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북측에서는 뭐 시설의 문제도 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저 모습이 바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뭐 오늘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방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북경을 갔을 때도 전혀 언급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평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다 했듯이 아마 이번에도 결과물까지를 다 반영한 하나의 뭐 특집 비슷한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박명록에 쓴 글에서부터 모두 발언까지 딱 아주 일관된 주제를 갖고 갑니다. 예. 평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래서 잘하고 이행하고. 그래서 그 외부 세계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뭔가를 아주 잘 추려서 준비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네. 그거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결과를 조금 낙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홍현희 박사님이나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 이제 그 비핵화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또한 확대 정상회담보다 바로 이제 단독 정상회담으로 갔다는 거는 핵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걸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시간을 투여할 것 같고요. 저는 점심 시간이 혹시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가 처음에 이제 좀 시작하다 보면 좀 더 깊은 얘기가 되고 때로는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 사실 지도자들 간의 얘기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점심 시간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것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산과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예. 처음에 10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던 정상회담, 아니 뭐 그렇게 굳이 따라갈 필요 있느냐, 예. 우리 네. 바로 예.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통 크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남북한의 정상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셨고요. 또 이 시간 현재 평화의 집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 15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 정상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임진각에 저희가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임진각에는 정지웅 앵커가 나가 있는데요. 정지웅 앵커. 네, 여기는 임진각 현장 스튜디오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지금 임진각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 이 많은 시민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주요 내용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10시 15분이죠. 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일단 그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정보다 10시 30분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15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네. 모두 발언이 공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노출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발언은 이제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 앞에서 네.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을 드린다.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오늘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네. 그에 앞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방명록에 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그리고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네.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네. 오늘의 정상회담에 대한 화두를 새로운 역사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화두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좀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비핵화처럼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킨텍스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화제, 주요 의제는 비핵화다. 그럼 이번 회담이 이 비핵화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오늘 회담에 3대 의제가 있습니다. 네. 1번이 비핵화, 네. 그다음에 2번이 평화 체제 구축, 네. 3번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겠는데 네. 그 중에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비핵화와 이제 평화 체제는 연동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것이 오늘 저녁에 나올 합의문에 공동 성명이 될지 공동 선언문이 될지 명칭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명문화가 될지 어느 정도 수위로 명문화가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비핵화 의지를 추상적으로 보이는 수준이라면은 중간 정도가 되겠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실패로 규정이 되겠고 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 정도의 문장이 선언에 들어간다면 네. 성공적이고 획기적이라고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오후에 또 이어지는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 오전 회담에서 예전과 달리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자체도 좀 앞당겨졌고 네. 회담의 형식도 지금 완전히 단독 회담이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참모들의 비중이 좀 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확대 정상회담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오전에는 양쪽에서 3대 3으로 하는 이런 축소된 확대 회담 또는 어쩌면 그냥 좀 강한 단독 회담 형태가 진행이 되고 네. 오후에는 어쩌면은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예상하기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지난주에 선언을 했는데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4월 21일 날 보여준 것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핵이군요, 아예. 핵 아닙니다. 핵실험을 실험을 중단한다. 중단한다.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것은 네.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중단한다는 것이고 네. 핵 개발은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핵 무기까지 포함한 핵 무기 폐기까지 포함한 비핵화 이 말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네.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비핵화 의지라고 하는 표현과 또 비핵화 자체를 또 구분할 수도 있고 네. 또 거기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어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합의문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제 내정이 됐죠. 이 내정자가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비밀리에 방북을 한 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핵사찰을 받겠다 이런 내용의 표현을 듣기도 했어요. IAEA에서 하는 어떤 핵사찰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핵사찰을 받겠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의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 네. 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도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입으로 그것이 표현된 적이 아직까지 없고 네. 그것을 문서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비록 지금까지 각종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지만 그것이 문서로서 표현이 된다면 오늘 정상회담 상당히 성공한 회담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더 광범위한 수준의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점에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왕선택 통일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임진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진각에서 정지웅 앵커 또 그리고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계속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서 좀 인사를 드리고 줄여야 되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그리고 권민석 청와대 출입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